타고 갔던 배가 산타 마리아였나요? 호가? 그게 20m인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2배는 더 큰 거죠. 44m네. 근데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선박의 잔해들이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진 게 한 14척이 아비도스 사막 지역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원형이 많이 손상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장부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다. 기술이 크게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거 쿠프왕의 거라고 했는데 요거 일부를 잘라서 아까 탄소 동위원소법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3400년으로. 자, 근데 뭐라고 이걸 설명했냐? 배에 이게 장부 맞춤형이니까 쪼가리가 많잖아요. 근데 일부가 파손된 거를 현재 새로 만들어 쓰다가 일부가 파손됐어. 그걸 옛날에 쓰던 건데 멀쩡한 거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다. 거기다 대체해서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근데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근데 하필이면 왜 탄소 방위 동위 원소법을 적용한 그 샘플에만 그것이 하필이면 왜 옛날 거가 됐냐? 이것도 의심스럽잖아요. 자, 그게 의심스러우면 뭘 하면 돼요? 다른 거 몇 개 더 샘플링해서 조사해보면 알죠. 그게 다 3400년, 3500년 나오면은 이 배 자체가 그 정도 오래전에 만든 거겠죠. 근데 그걸 안 해요. 아마 손상될까봐 그러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좀 비밀이 드러날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 연대 측정으로 나온 거는 이게 쿠프왕의 배는 아니다. 이미 그것보다 쿠프왕 시대를 기원전 2500년으로 보니까 그것보다 한 900년에서 1000년 전에 만든 된 거죠. 그 증거로만 따지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아직 중간 결론은 이미 그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상당한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시간상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거. 기원전 2500년에 보면 그때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인물 조상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거는 이제 뭐 나름 평범한데 이것도 상당히 조형미가 있죠. 근데 그 눈을 보면 이 눈을 뭘로 만들어? 수정 렌즈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알을 칠해 넣고 그 위에다가 렌즈를 좀 끼웠는데 이게 다중 초점 렌즈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안경들이 이제 다중 초점 렌즈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중 초점 렌즈를 만들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다중 초점 렌즈를 거기다 썼냐? 자, 사람이 지나가면서 쭉 계속 바라보면 저 눈동자가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광학 설계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누가 재현해 보려고 이걸 나름 분석해서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 자, 이게 이제 언제 때 기술이냐? 이건 구류학계에서 인정하는 게 기원전 2500년경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최소한 그때에도 엄청난 수준의 기술이 있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자 대피라미드가 대체로 쿠프왕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 시절이 대체로 기원전 2500년이거든요. 그런 기술 수준이 그때 상당한 높은 수준이 있었다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쿠프왕이 실제로는 쿠프왕이 만들었다는 배도 기원전 3400년 경이다. 그래서 이 렌즈도 사실 이때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다중 렌즈 말고 그러면 실제로 저런 수정을 저렇게 깎아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면 이걸 확대경이나 또는 망원경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없었겠냐 봤더니 그게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자, 기원전 1500년경에 벽화를 보면요.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아문라라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은 소위 말해서 이제 발기신이거든요. 근데
발기신의 상징물 바로 앞에 보면 뭔가 올챙이 같은 게 이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이거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몰타 대학교의 의대 교수인데 찰스 사보나 벤투라라는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정자를 묘사한 거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 근데 정자 그 길이가 굉장히 일단 그게 수백 마이크로 정도가 안 되죠. 100 마이크로 그 정도 되는데 사람의 정자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려면은 현미경 내지는 아주 배율이 좋은 확대경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저 교수의 논리대로라면은 누군가가 저걸 이제 당시 확대경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그런 그 가능성이 있냐? 근데 실제로 기원전 3300년 경에 상하 칼 손잡이를 그때 만든 게 있는데 그 고분에서 나왔죠. 그거를 잘 보다 보니까 뭐 이상한 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저 확대경으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1mm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대여섯 명이 뭐 물동이도 쥐고 가고 지팡이도 짚고 가고 이런 거를 그 1mm 안에다 그린 거예요. 자, 그건 뭘 의미하냐? 이걸 확대경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릴 때도 그런 확대경을 보면서 그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기원전 3300년경에 확대경 렌즈가 쓰이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고대 이집트에 보면 한 4만여 점의 돌 항아리가 발견이 돼요. 그게 주로 언제 만들어졌냐? 1, 2왕조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3왕조 시절에 그 사카라에 있는 피라미드 안에서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다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 보고 있는 저 항아리는 강력암을 깎아서 만든 거고요. 연대가 기원전 3100년 이전일 거라고 주류학계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왕조 시대가 확실한 거죠. 근데 이 강력암이라는 암석이 어떤 암석이냐? 원래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걸로 화성암이 부스러져요. 그래서 크기가 몇 센치, 2, 3cm 이 정도 되는 것들이 쪼가리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 주변에 이제 뭐 규조토라든지 뭐 실리카, 뭐 실트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고운 입자들하고 같이 해서 퇴적이 되고 그게 굉장히 깊은 데서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딱딱하게 굳어진 암석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가공을 할 때, 자, 이거가 선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 당시 기계 가공은 당연히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천상 이걸 뭘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금강산나 뭐 이런 거 갖고 수공예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수공예로 저걸 이제 닦아내면은요, 아까 말한 그 단단한 화성암들이 더 단단하고 그 사이에 그 교결 물질들은 더 약하기 때문에 주로 교결 물질이 더 깊이 파여요. 그럼 울퉁불퉁한 게 손으로 만지면 느껴져요. 근데 저 항아리는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계 가공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비슷하게 당시에 선왕조 시대에 그 이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1, 2왕조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저렇게 굉장한 조형미를 갖고 있고 표면이 아주 그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페트리가 핀란디스 페트리가 처음에는 저런 항아리들이 기계 가공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쓴 책에는. 그러나 나중에 말을 바꿔. 다 수공예로 했다. 왜냐면 기계 가공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워낙 주류학계에서 저항을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전에 만든 게 보면 저렇게 놀라운 조형미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저 맨 위에 있는 저거는요, 두께가
두께가 수미리밖에 안 돼요. 한 2, 3mm밖에 안 되는데 저걸 저렇게 놀라우게 가공을 했죠. 밑에 있는 거는 좀 화강암을 깎은 걸로 보여지는데 역시 표면이 굉장히 가공이 매끈하게 잘 됐어요. 자, 근데 패트리가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선왕조 때 만들어진 화강암, 단암 뭐 이런 것들을 깎은 그런 가공한 것은 조형미를 떠나서 기계 가공의 기술적으로 엄청나다. 그래서 이런 화성암, 화강암이나 단암 같은 현무암 이런 화성암들을 마치 석회암이나 설화석고 이건 되게 무른 거거든요. 이걸 자유자재로 다뤘다는 거를 굉장히 놀라워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역사 시대 때 사용된 돌들의 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일왕조에서 단단한 돌들을 사용한 횟수가 줄어들고 주로 전파암이나 설화석고처럼 무른 암석이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피라미드 시대 그러니까 보통 기원전 2700년에서 2400년 사이를 보는데 이때는 대부분 무른 암석을 사용한 꽃병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이게 좀 이상하죠? 실제 피라미드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기로 가장 극성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런 단단한 돌을 가공하는 것도 그 시기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반론을 제기할 때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피라미드 시대에 다들 모든 석공들이 피라미드에 다 집중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를 일부러 딱 단단한 거 만들고 이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을 다 뺐다. 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고대 이집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체제를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런 꽃병이나 이런 것들이 파라오나 뭐 거기 고관 대작들이 무슨 사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건 대부분이 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시대에 아무리 피라미드 쌓는 게 그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저런 종교적인 것들은 계속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의 결론이 뭐냐? 선왕조 시대가 이미 그 과학기술적으로는 훨씬 발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패트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 그러면은 그 역사가 이렇게 왜곡된 거 아니냐? 네, 저는 왜곡됐다고 봐요. 자, 우리가 이제 기자 대피라미드의 기술적인 부분, 과학기술을 보면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패트리가 측정한 거고요. 1883년에. 중간에 이제 사람들 1925년에 누가 가서 또 기자 대피라미드 그 내부 외부 치수를 재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2015년까지 쭉 재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면의 길이들을 쭉 쟀는데 이게 보면은 잴 때마다 다 달라. 조금씩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재는 거, 이 측정 오차 자체도 엄청나게 있는데 실제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그 엄청나게 정밀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대체로 다 측정 오차 안쪽에 있고요. 그래서 편차를 퍼센트로 내보니까 보통 한 0.01에서 0.03 사이 이 정도의 편차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거대 건축물을 초정밀 건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이제 이건데요. 방위 정렬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서남북을 얼라인을 했는데 그 삐뚤어진 정도가 한 각도로 3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의 각도로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정밀도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저걸 얼라인하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북극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지축이 이제 하늘로 쭉 지축을 투사해 보면 거기에 어떤 점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CEP라고 부르는데요.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잰 다음에 땅으로 바로 실 같은 걸로 이렇게 내서 그 점을 찍으면은 바로 거기가 정북이 되는 거죠. 그 방향이.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그 라인을 긋겠죠. 그다음에 그 나중에 건축까지 해서 실제 건축까지 해서 3, 4분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럼 실제 온라인에서 쟀을 때는 1분의 오차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정밀도로 당시에 그 측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돌의 개수가 몇 개니 무게가 얼마니 그건 이제 차치하고요. 자, 근데 이제 피라미드 진화 이론이 이거예요. 자, 일왕조, 선왕조 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마스타바라는 무덤 형식인데 요걸 짓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기에 삼왕조 때, 그러니까 한 기원전 2700년경에 이런 계단 피라미드를 이제 짓기 시작했고 그게 진화가 돼서 굴절 피라미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사왕조 때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 그랬다가 결국 나중에 최고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기자 대피라미드로까지 진화했다. 이게 이제 피라미드 진화 이론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 엉터리가 어떻게 발견됐냐? 자, 이것도 역시 피라미드 기자 대피라미드를 비롯해서 보면은 카이로 근처에 있는 그 피라미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연대 측정을 해봐요. 도대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그동안 학자들이 쭉 했던 그 역사 기록이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해봤더니 순 엉터리라는 게 나와요. 결론. 1986년에 마크 레너라는 고고학자가 이걸 했는데 돌은 기본적으로 그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동위원소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돌과 돌을 쌓는데 사이에다가 모르타르를 썼는데 그 모르타르에 들어가는 게 집섬이라고 그 나무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모르타르에 같이 써요. 그래서 그 재의 연대를 알아보면 이제 그